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이번에는 대선 직전 6개월간 매일같이 스피커폰으로 대통령 부부와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들어야 해서 늘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는 청와대 가자고 그랬다,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했다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명태균 씨를 두고 명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빨리 구속해야 명 씨 주장대로 대통령이 하야 하는지 아닌지 볼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그는 정말 비선 실세인 걸까요? 자신을 구속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냐는 허풍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2부는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800년 넘게 이어져온 대표 전통놀이죠. 바로 선유줄불놀이인데요. 매년 음력 7월 보름밤에 행해지던 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회마을 부용대 백사장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인기몰이와는 반대로 관광객 불편이 매우 크고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회마을 선유 줄불놀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선유 줄불놀이, 최근 안일한 행사 준비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큰 불만이 발생했죠? 네, 공연 직후였던 9월 28일 안동시청 홈페이지에는 선유 줄불놀이를 성토하는 비판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가 됐는데요. 예. 게시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린 공연이 제대로 된 안내나 통제가 없었을 뿐더러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됐다, 이런 불만을 제기했는 글이었습니다. 예. 한 관광객은 공연을 마치고 빠져나온 데만 2시간, 3시간 이상이 걸렸고 수만 명의 관람객들을 수송하는데 대형 버스도 아닌 고장 미니버스 4대만 투입됐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안동시가 집계한 이날 관광객이 1,5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동하는 데에는 25인승 미니버스 4대만 투입이 됐습니다. 예, 만여 명이 몰렸는데 25인승 미니버스 넉 대만 투입됐다. 그러니까 한 번 동시에 해도 한 100여 명 정도밖에 그렇죠. 못 태우는 건데. 자, 그래서 주차는 셔틀버스 주차장에 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고작 미니버스 넉 대만 투입했다. 자, 관광객들 불편이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선유 줄불놀이 관람을 위해서 찾은 한 관광객은 공연이 마친 시각이 오후 8시쯤이었는데 셔틀버스로 주차장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도착을 하니까 새벽 1시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광객은 이제 안동시청 자유 게시판에 2시간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는 관광객들이 싸우고 질타에
원성까지 난리가 났다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관광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없었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관광객들끼리 또 싸우는 일까지 또 이렇게 있었군요. 예. 자, 이렇게 불만이 매우 컸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굉장히 부족했다. 식수대도 부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아주 심각했다고 하던데요. 공연장의 이제 편의시설은 이제 야외 간이 화장실 한 곳 외에는 뭐 변변한 식수대도 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예. 만여 명이 몰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관광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선유 줄불놀이를 최악의 실망만 남은 공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동을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공연이었다. 이런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관광객은 줄불놀이가 만약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다시 볼 계획이 있다면 안동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 보겠다. 그리고 또 안동에 줄불놀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지인들을 꼭 말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 이렇게 행사장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줄불놀이는 이제 5월부터 해서 월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9월 28일의 경우에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기간과 겹치면서 비공식 추산 2만 명, 공식 집계는 1,503명이라는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아, 비공식 추산은 또 2만 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8월 공연에는 직전이었던 8월 공연에는 관람객이 한 5천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뭐 비공식 추산 같으면 4배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몰리게 될지를 사전에 이제 예측이 실패하면서 입장이나 퇴장 과정에서 관객들이 장시간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부족 문제와 같은 불만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최 측의 안일한 대응이 어쩌면 새롭게 떠오른 지역의 관광상품에 흠집을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주최 측의 안일한 대응, 이걸 첫손으로 꼽아주신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좀 더 놓고 그렇죠? 이 정도 한꺼번에 몰릴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탈춤 축제 기간 겹쳤기 때문에 화장실 좀 한 석 대 넉 대 정도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미니버스 같은 경우도 좀 한 10대 이상 이렇게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어쩌면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안동시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다행히 바로 그 일주일 뒤였죠. 그러니까 10월 5일에 있었던 그 공연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안동시가 이제 관광, 도로, 교통, 보건 등 각 분야별 지원 부서와 또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한국정신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전반에 대해서 안전과 불편사항을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주차장 만차가 되면 분산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 입장이나 동시 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랑 중형버스를 추가로 배치해서 이제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야간 행사에 따른 추락이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선을 설치를 한다거나 경비 인력을 늘리고 또 야외에 이제 조명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부족 문제의 경우에는 임시로 이제 임시 화장실 2개소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람객 동선에 따른 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행사장과 화장실, 응급의료소 등을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직후에 있었던 10월 5일 공연은 이전 공연 그러니까 9월 28일 공연과 같이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공연이 11월 첫 주말에도 있는데 이 공연도 이제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다음 주 공연은 별탈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저나 이번에 탈춤 공연 때 워낙 그 관광객들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해서 148만 명인가요? 관광객들이 왔다고. 입장객들이 왔다고 하던데. 이거 하나 좀 이제 결점 사항이 있었군요. 선유 줄불놀이. 자, 경북은 또 그리고 우리 북부권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역사 유적 등 인문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위주인 북부권 입장에서는 이 관광 산업 육성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광산업을 두고 이제 꿀뚝 없는 공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부 지역은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다 보니까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이제 지역의 경제적인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안동은 지금 이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산업과 같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관광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호재를 실제로 뭐 지역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내 관광지 중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상위 10곳에 북부권의 관광 명소는 문경세제 한 곳만 이름을 올릴 정도로 북부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문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도내 관광지 중에서 문경세제 한 곳만 10곳 중에 한 곳만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도내 관광지 보면 영덕 강구항도 생각나고 경주 불국사, 동궁, 월지, 경주 월드 등등 해서 그 한 10개 중에 이제 우리 지역은 단 한 곳뿐이다. 문경세제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기준 안동의 관광 명소라고 여겨지는 월영교를 찾은 관광객이 68만 명, 거의 한 70만 명 정도를 잡고요. 예.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은 한 50만 명 정도, 낙동강 물길공원은 24만 명, 그리고 뭐 공정사와 도산서원은 각 21만 명, 20만 명, 그리고 이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이제 유명해진 만유 정도의 경우는 1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북을 찾는 관광 명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10곳 중에서 문경을 제외하면 대부분들이 경주나 포항 이런 이제 동해안권을 찾고 있고요. 네. 그 경북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강구항이 한 380만 명 정도인데 그 정도예요. 북과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안동의 월영교라든가 뭐 낙동강 물길공원, 하회마을 이런 곳들은 턱없이 낮다. 이제 관광객 수가 턱없이 낮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획기적인 관광객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킬러 콘텐츠를 찾는 것 외에도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접근성과 함께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상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관광이 체류형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케이션이란 말,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합성한 그 워케이션 같은 장기 체류형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워케이션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새로운 이제 관광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그 워케이션 관광을 통해서 국내의 생산 유발 효과만 한 4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1천억 원, 소득 유발 효과는 9천억, 이제 완전히 관광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뭐 지역에서는 안동, 문경, 의성과 같은 북부권 3개 시군과 포항, 경주 등 총 5개 지역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숙박시설이 총 12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제 재택근무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하면서 국내의 기업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가면서 휴양근무 지원제나 근무지 자율 선택제, 그리고 한 주간 워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들은 관광지에 장기간 머물면서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하고 킬러 콘텐츠를 늘려나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편의성과 같은 높은 접근성이나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성, 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박규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요. 좀 간략히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대치동의 논술 일타 강사 출신으로서 우리 또 박규환 위원장님 또 문학이나 역사에도 또 조예가 아주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은 느낌. 네,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문학의 변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어가 아직 세계 문학계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 문학과 우리 한국어가 세계 시민의 문학이자 세계 시민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기쁘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의 그 수상작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역사, 은현대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한국 역사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함께 그렇게 마주하는 이런 작품이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역사의 보편성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네, 여러모로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온 국민이 다 기쁨에 들뜬 그런 목소리가 들렸는데 네, 며칠 지나니까 일각에서 또 비하의 목소리도 들린 게 한 소설가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이 수상을 두고 그 할리먼이죠. 스웨덴 할리먼이 출판사 로비에 놀아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른바 박힌 보수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극우인데요. 네. 그분들의 수준을 잘 보여줬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 문학에 무지하고 우리 역사에 무지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철저히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상대편 정파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여기면 정말 상식도 파괴하고 또
어떤 인류적 보편성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은 그 작가님뿐만 그 어떤 한 소설가가 그렇게 비난했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 한강 작가의 그 수상을 축하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는데요. 네. 그분의 작품이라든가 그 작품성, 그것이 갖고 있는 문학성, 역사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가 참 좋더라. 그 목소리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조선일보 같은 데도 작품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문학이 번역이 잘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번역 지원을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가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당리당략적인 정파적인 당파적인 관점에서 정말 접근해야 하는가 조금 서글펐어요. 아유, 좀 네, 씁쓸하네. 안타깝고요.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자, 북한이 이제 그러시겠죠. 최근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급기야 북한이 이제 국경선 부근의 포병 부대 그 완전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뭐 우리 군에서 보냈다, 아니다 민간 단체에서 보냈다, 아니다 북한의 자작극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지금 놀라고 실제로 지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북쪽의 포병 8개 여단이 지금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북쪽에서는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와서 여러 가지 선전물 투하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이른바 확인해주지 않는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모호한 태도. 아시다시피 이 시인도 부인도 않는 것은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가 했다. 시인한다. 그러나 내 말로 직접 시인은 못하겠다. 이런 침묵의 긍정이잖아요. 무언의 긍정이 이게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않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시인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26일이던가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이전에 북쪽에서 무인기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인기를 침투시켜라. 드론 부대 창설하고 무인기 침투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셨던 적이 또 있더라고요. 예, 기억에 남네요. 예, 기억에 납니다. 거기다 이번에 확인해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요. 누가 봐도 우리 남쪽에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요. 실제 그 정도 시설과 장비 능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평양 중구역에 정확히 선전물을 투하했는데 그 정도 뭐 무인기 자체도 그렇고요. 또 GPS라든가 이런 능력을 갖춘 곳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군밖에 없다라고들 보시던데 그렇게 본다면 이건 매우 심각하죠. 북쪽 입장에서 언제든지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발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여러 정황을 봐서 우리 군에서 보낸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있고요. 한편 한쪽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뭐 총체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걸 좀 모면해 보려는 뭐 국면 전환, 뭐 시선 돌리기 용 아니냐,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북쪽의 어떤 포격, 그러니까 우리 무인기에 대한 북쪽의 군사적 대응을 일부러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북쪽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고 뭐 경고였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고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한 번 더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한다면
그건 바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그건 유인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유는 솔직히 뻔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여당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명태균, 김대남에 이르기까지 이런 국정농단의 소식이 지금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심지어 이제는 심리적, 정치적 탄핵을 넘어 이제 정말 법적인 탄핵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북쪽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그걸 빌미 삼아 정말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좀 전국을 완전히 국면 전환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있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 관련 우려를 계속해서 언급했고 급기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또 타깃을 삼은 겁니다. 공적 지위가 네. 없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존재한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이 말을 믿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거의 매일 이렇게 김 여사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나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사실상 확신 단계로 가면서 분노가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지금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뭐 본인들로서는 정말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 부산 금정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넘어 사실상 당선 지금 기대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네. 만약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통상적으로는 여당 선거를 이끈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데요. 사실은 실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할 때 네. 그때 했어야 되고 본인은 그리고 이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그럼 정말 몰랐던가?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었는데요. 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라도 뭐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저는 이제 부산 금정선거 패배 이후에 몰아닥칠 자신에 대한 이 책임론 이걸 미리 희석하기 위해서 저는 김건희 때문에 졌다 선거. 예, 내 때문 아니다. 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좀 진정성이 부족하고 국민들로부터 저는 호응을 못 받는다.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본인 때문이 아니라 김건희 때문이다. 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여기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늘 나온 얘기만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를 했다. 스피커폰을 통해서 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감독은 김종인이 했고 연출은 이준석이 했고 각본은 본인이 썼고 주연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예. 사실 명태균 씨 이야기에 뭐 본인의 역할을 좀 더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과장법 폭풍을 좀 떨면서 좀 자기 역할을 과대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사이를 연결해 준 것도 틀림없고 또 김종인 그리고 윤석열 둘의 만남 그 사이에 있었던 것도
틀림없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걸로 미루어 볼 때요. 명태균 씨가 분명한 건 윤석열, 김건희 그분들의 책사 또 메신저 역할을 분명히 했던 것 같죠. 이건 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그냥 단순히 도움 준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과정 거기에 깊숙이 연결되었고요. 네. 이 정도 되면요, 명태균 씨 남자 최순실이죠. 예, 저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남자 최순실의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민간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리고 공무원 아닌 민간인의 저는 국정농단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유력 지사도 지금 경남지사, 강원지사 다 연루가 다 되어 있는. 명태균 씨를 그렇습니다. 거치고 예. 심지어 외교 일정까지도 예. 명태균 씨 조언에 따라서 영국 조문을 안 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미뤄볼 때요. 이건 정말 여기까지만 심각한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